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째 집 안은 여전히 향 냄새와 축축한 슬픔이 가득했어요. 검은 상복을 벗어 던졌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도 그날의 곡소리가 맴돌고 있었죠. 나는 형제 중 맞이였기에 자연스레 상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상객들을 맞이하며 끝내 울음을 삼켰던 순간들이 떠올라 홀로 남은 거실에 앉아 있자니 한숨만 새어나오더군요. 아버지가 남긴 사진첩을 펼치니 어린 시절 웃음 가득한 형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나는 늠름하게 앞에 서 있고 동생은 내 뒤에 숨어 있듯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 쓰디쓴 농담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동생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장례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나는 무심한 듯 말을 건넸죠. 아버지 참 고생 많으셨지. 그래도 우리 집은 내가 어떻게든 지켜냈잖아. 내 말은 그저 위로 같았지만 진수의 눈빛에는 억눌린 서운함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며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형제 사이에 흐르는 공기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미정이 들어와 차를 내왔습니다. 그녀는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죠.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끼리 사이 좋게 지내라고요. 그녀의 말은 다정했지만 내 귓가엔 이상하게도 꾸짖음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래, 그게 아버지 뜻이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죠.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모두 방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혼자 아버지의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붓글씨로 적힌 거래, 기록과 날짜들, 그리고 몇 줄의 짧은 메모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내게만 맡긴 듯한 이 장부는 나에게 힘과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어요. 책장을 덮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죠. 그런데 문틈 사이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스쳤습니다. 돌아봤을 땐 이미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묘한 싸늘함이 등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건 진수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그림자였을까요? 유산 분배 날 집안은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의 발자국 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상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지만 사람들 얼굴에는 여전히 장래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큰아들로서 중앙에 앉아 모든 절차를 주관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빈자리를 내가 이어받았다는 듯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그럼 이제 아버지의 유산 문제를 정리해야겠지. 내가 말문을 열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조카 성우마저도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준비해둔 장부를 천천히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검게 바랜 표지가 방 안의 시선을 끌어당겼죠. 아버지께서 생전에 나에게 맡기신 장부다. 집안 재산의 내역과 아버지 뜻이 여기에 적혀 있다. 말을 마치자마자 진수의 시선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날카로운 눈매로 나를 꿰뚫어 보았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형, 그걸 왜 이제야 꺼내?
며느리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조금 과장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야 내가 공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분 뜻을 존중해야지. 그 말에 진수는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형은 늘 그래. 아버지 뜻, 아버지 뜻. 내가 보기엔 자기 뜻을 아버지 입에 억지로 올리는 것 같아.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듯 담담하게 맞받아쳤죠. 진수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버지와 집안일에 내가 깊이 관여한 적이 있더냐. 그 말이 방 안을 더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나와 진수를 오가며 흔들렸고 미정은 당황스러운 듯 두 손을 모아 움켜쥐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친 듯 흔들리며 그간 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올 듯 했죠. 난 늘 뒤에 서 있었지. 형 뒤에, 아버지 뒤에. 나도 가족인데 내 말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잖아. 그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쌓여온 상처, 인정받지 못한 자존심의 폭발이었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그 말들이 그를 더 짓밟을까 두려웠습니다. 조카 성우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삼촌 조금만 진정하세요. 그러나 진수는 성우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장부를 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손끝을 찌르는 듯 했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아버지는 나를 믿으셨다. 이 장부가 그 증거다. 그 말과 함께 장부를 탁 닫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형제 사이의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죠. 진수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 속엔 분노만이 아니라 오래된 서운함이 고여 있었다. 나는 장부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다. 형, 대체 언제까지 내가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할 거야? 진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선 오랜 세월 눌러온 울분이 쏟아져 나왔다. 어릴 적에도, 청년 때도, 지금까지도 형은 늘 나를 뒤로 밀어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는 형 말만 들으셨지. 나는 그 말에 대꾸하려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먼저 불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동생은 늘 그 곁에 서 있었지만 그림자처럼 취급당했다. 그건 내가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잖아. 억지로 꺼낸 내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내가 가게 일해도 집안일에도 열심을 보였다면 아버지가 무시하셨겠냐. 진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며 떨리고 있었다. 난 기회조차 없었어. 형이 다 가로채 갔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태수한테 물어봐라 하셨고 형은 늘 나를 못 믿어온 놈처럼 대했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잠시 눈을 피했지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다는 걸 알았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성우는 불안하게 시선을 옮겼다. 나는 억눌린 듯 웃어버렸다. 결국 내가 부족했던 걸 남 탓으로 돌리는구나. 그게 내 한계야, 진수야.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금세 서늘하게 굳어졌다. 그래.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지 형은 모를 거야.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될 거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 안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나는 장부를 다시 꼭 쥐었다. 이 장부가 내 편이라는 듯이. 그러나 진수의 표정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벽에 갇힌 듯한 그의 삶이 마침내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곧 폭풍이 될 거라는 예감을 주었다. 형제의 균열은 이제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과 소외의 깊은 골짜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유산만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 또한 함께 남기셨다는 것을. 진수와 내가 서로를 노려본 채 말없이 서 있던 순간 미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사실 장부 말고도 다른 게 있어요.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나조차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어 눈을 크게 떴다. 미정은 서랍에서 조심스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꼭 두 분이 함께 보라고 하셨거든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 왜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을까? 나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진수가 먼저 달려들 듯 봉투를 붙잡았다.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봉투를 움켜쥐는 모습이 보였다. 형만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내게도 뭔가를 남겨두셨던 거야.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엔 묘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열어봐라. 뭐가 들어있든 아버지의 진심은 이미 이 장부에 다 적혀 있다. 그러나 입술이 바싹 마르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봉투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진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편지 한 장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아버지의 글씨가 또렷이 살아있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읽기 시작했다. 태수야, 진수야,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집안을 지켜주길 바란다. 큰 재산은 남기지 못하지만 너희가 함께라면 충분하다.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방 안이 숨 막히도록 고요해졌다. 나는 그 편지를 노려보았다.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왜 아버지는 그 편지를 내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왜 며느리에게 맡겼을까? 조카 성우가 낮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원하신 건 결국 두 분이 함께라는 거네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다. 나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장부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내 손끝이 떨리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 했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진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분노와 원망만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간절함으로 젖어 있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났어. 형 혼자 집안을 쥐고 흔들 순 없어. 그 말은 나를 향한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우리 사이에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 같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아버지, 왜 저에겐 이걸 숨기셨습니까? 그날 장부와 편지, 두 개의 진실이 탁자 위에서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내게 전부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내 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너희 둘이 함께라면 충분하다. 나는 장부를 끌어안듯 쥐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내 손에 남은 건 단지 낡은 기록일 뿐 진짜 힘은 이미 동생의 손에 쥐어진 듯 보였다. 진수는 편지를 곧게 접어 품에 넣더니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 표정엔 슬픔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눌려왔던 자존심이 조금은 되살아난 듯했다. 보이지? 형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었어. 나도 아버지께 인정받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친척들의 눈길은 하나같이 내게서 멀어져 갔다. 미정조차도 나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래, 아버지 말씀은 늘 그런 거였지. 형제끼리 잘 지내라 하지만 결국 집안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거다.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었다.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정말 혼자만의 힘으로 이 집안을 지켜오신 건가요? 삼촌 말도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내 귓가에서 날카롭게 찢겨 들어왔다.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나는 장부를 힘껏 탁자 위에 내리쳤다. 이 집은 내가 이끌어왔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지금도.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진수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고 성우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히듯 답답해졌다. 내가 지켜온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아버지가 나를 택했다는 확신, 가족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믿음, 그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흩어진 뒤에도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장부를 펼쳤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의 편지 한 장만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너희 둘이 함께라면 충분하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웠다.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맡긴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 내가 지켜왔다고 믿은 이 집이 사실은 나 하나만으론 지킬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 그때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완전한 고립 속에서. 그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거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던 내 손끝이 어느 순간 멈췄다. 숫자와 기록들 사이에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던 것이다. 종이는 얇고 닳아 있었고 글씨는 서툴게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라 어머니의 글씨였다. 태수야, 진수야, 너희 둘 다 아버지의 자식이다. 누구 하나가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다. 싸우지 말고 함께 살아라. 내 마지막 소원이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왜 아버지가 편지를 미정에게 맡겼는지,
왜 장부와 편지를 나눠 남겼는지. 아버지는 형제 둘 다에게 역할을 남기고 싶었던 거였다. 장부는 나에게, 편지는 동생에게, 그리고 어머니의 쪽지는 둘 사이를 묶는 끈이었던 것이다. 나는 쪽지를 손에 쥐고 방 안을 서성였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아버지 앞에서 장난을 치다 혼이 나던 날, 나는 억울해 울었고 진수는 몰래 내 손을 잡아줬다. 형,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때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나는 갑자기 눈물이 치밀어 올라 눈가를 훔쳤다. 내가 동생을 늘 얕보고 무시하며 뒤로만 밀어낸 세월이 떠올랐다. 하지만 사실 가장 외로웠던 건 진수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나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모두의 시선이 내 손끝에 모였다. 아버지 장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쪽지도 있었다. 여기엔 분명히 적혀 있다. 우리 둘 다 집안의 주인이라는 말씀. 진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진수야, 내가 느껴온 소외와 분노, 이제야 알겠다. 아버지는 나만 믿으신 게 아니라 너도 인정하셨던 거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 묘한 힘이 솟아났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는 기분이었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처음으로 동생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벼워졌다. 장부도 편지도 쪽지도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야만 집안이 지켜진다고. 진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빛이 흔들리더니 마침내 입술이 열렸다. 형, 그 말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진심을 알았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형제의 승패가 아니라 우리 둘의 화해였다는 걸. 그 순간 내 안에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고 있었다. 나는 장부와 편지, 그리고 어머니의 쪽지를 모두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세 장의 종이가 서로를 마주보듯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증거가 아니라 선택지였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내 마음이 결정해야 할 순간이었다. 진수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굳세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떨림도 섞여 있었다. 마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진수야,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그의 눈이 번쩍이며 나를 노려봤다. 결정? 또 형 마음대로 결론 내리겠다는 거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만큼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가 나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미정도 성우도 숨죽인 채 기다렸다. 나는 장부를 손에 쥐었다가 조용히 진수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제 이 장부는 내가 가져라. 아버지 뜻을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지는 거다. 진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 듯 장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형, 진심으로 나를
인정하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한다. 너는 늘 집안의 한 축이었다. 내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지. 말을 마치자 내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치밀어 올랐다. 평생 움켜쥐었던 권위와 자존심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더니 그 자리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형, 난 그 말이 듣고 싶어서 평생 기다려왔어. 그때 성우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모습이 된 것 같네요. 방 안에 고요가 흘렀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정막이 아니었다. 차갑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는 동생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는 함께 가자. 늦은 정이라도 지금이라도 세워야 한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내 손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건 장부도 편지도 아니었다. 결국 우리의 결단, 서로를 인정하려는 용기였다. 모든 대화가 끝나고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분노와 고성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묘한 따뜻함과 허무함이 뒤섞인 공기였다. 나는 무겁던 어깨를 내려놓은 듯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진수와 내가 그 나무에 올라 감을 따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늘 위쪽 가지에 올라가 제일 큰 감을 먼저 따냈고 진수는 아래에서 작은 것들을 조심스레 따내곤 했다. 그때도 몰랐다. 내가 욕심을 내는 동안 동생은 늘 나를 받쳐주고 있었다는 걸. 진수가 내 옆에 와 조용히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어깨가 내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그 미묘한 움직임이 세월을 넘어선 화해처럼 느껴졌다. 성우가 다가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장례 때 정리하다 발견한 아버지와 우리 형제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어린 우리가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저 때처럼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형, 웃을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예전과 똑같진 않겠지. 대신 더 늦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 창밖의 노을이 집 안을 붉게 물들였다.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빛. 그 속에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는 듯했다. 너희 둘이 함께라면 충분하다. 나는 진수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상처는 물보다 깊다. 그 상처를 안고서라도 함께 살아야지.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번진 빛이 노을에 스며들 듯 반짝였다. 그날 이후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였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알았다. 진정한 유산은 집과 땅이 아니라 형제의 관계였다는 것을.